나는 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내 스스로 내 목소리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아주 읽히지만 결코 그 내용은 쉽지 않은, 가볍지 않은 그런 소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세라의 사생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관계, 의지한다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의지는 두 종류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관계를 유독 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어요. 바로 이 누리 작가의 긴긴밤이라는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거는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동화이고요. 굉장히 좀 유명해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2021년도에 출간이 돼서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10,000부가 팔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이 책이 팔리게 되면서 50만 부 이상이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어린이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어린이용이나 청소년 도서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성인이 읽었을 때 더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 긴긴밤은 코뿔소 노든이랑 어린 펭귄의 우정과 사랑, 서로를 향한 연대, 보살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노든이라는 주인공은 그 세상에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예요. 멸종 위기에 처한 흰바위 코뿔소인데, 야생에서 살다가 인간들에게 포획을 당해가지고 동물원에 갇히게 되고, 어느 날 이 전쟁이 나면서 이 동물원 우리가 싹 다 열리게 되고, 원래 이 동물원에 살고 있었던 치쿠와 윈보라는 이 커플을 알게 되죠. 노든의 그 와이프와 딸은 이미 죽었고, 치쿠의 파트너였던 윈보도 죽었고, 전쟁 이후에 노든과 치쿠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염없이 긴긴 밤을 걸어서 길을 떠나게 돼요. 일단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긴긴 밤을 보내면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치쿠가 노든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를 해요. 이때 치쿠는 알을 품고 있었거든요. 내가 혹시나 어떻게 된다면 내 알을 네가 돌봐줘야 돼. 이 애를 바다까지 데려다 줘야 돼. 바다까지 얘를 꼭 데려다 준다고 약속해. 이런 말을 계속해요. 노드는 이 얘기가 너무나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치쿠가 이제 정이 들었고 친구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죽을 거를 가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면 꼭 이 알을 책임져 줘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알았으니까 그런 말 좀 그만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치쿠가 노드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너밖에 없잖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는데 그 구절이 너무 저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결국은 치쿠가 죽어요. 그리고 치쿠가 품고 있었던 그 알에서 어린 펭귄이 태어나죠. 근데 이 어린 펭귄도 노든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나는 노든밖에 없잖아요. 우린 서로밖에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든도 어린 펭귄에게 어느 날은 그래 우리는 서로밖에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구절이 제가 딱 꽂히게 되면서 상대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존적이라는 말이랑은 좀 달라요. 완전히 나의 존재 자체를 내맡기고 있고, 또 상대는 편견 없이 그렇게 자신에게 내맡겨지는 그런 존재를 그냥 딱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국한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사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온전히 상대에게 의지하는 행위 있죠. 이게 정말 제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정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한다라기보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저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그게 경제적으로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든 둘 다예요. 완전히 상대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나는 나로서 오롯이 서 있어야 되고, 근데 물론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인데,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요, 이게 거의 강박처럼 저한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강박이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걸 느끼곤 했어요. 나는 지금 당신이 너무 필요해요. 나는 그리고 지금 내가 좀 힘든 상태야. 나를 지금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 자체를 정말 힘들어하고 거의 뭐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간절히 어떤 순간이 되면은 정말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는. 근데 그것 자체가 정말 잘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게 제가 독립적인 사람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숙이 저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저는 누군가를 그렇게 깊이 제 삶 안으로 들여오고 제 삶에 연루시키고 이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사람이 없어졌을 때 사라지는 순간이 두려운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철통방어를 하는 거예요. 기대지 않겠다라는 의지나 뭐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행위가 사실은 독립성의 증거가 아니라 저의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면을 드러내는 거였던 거죠. 거기에서 기인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최근 1년 사이에 정말 하게 됐어요. 긴 밤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솔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에게는 그 솔직해진다라는 행위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 책은 진짜 제가 읽을 때마다 울어요.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그냥 울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치만 나한테는 노든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눈을 떨구고 있던 노든이 대답했다. 그때 노든의 대답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서로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가지 마요, 노든.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말아요. 노드는 내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노드는 마치 내가 방해물인 양 나를 제쳐두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 나는 나를 두고 가는 노든을 향해 빗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노든, 복수하지 말아요. 그냥 나랑 같이 살아요. 내 말에 노든은 소리 없이 울었다. 노든이 울어서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었고 지쳤고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되었지만 복수를 할 수 없는 흰바위 코뿔소와 불운한 검은 점이 박힌 알에서 목숨을 비치고 태어난 어린 펭귄이었지만 우리는 긴긴 밤을 넘어 그렇게 살아남았다. 노든에게는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자신의 와이프와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갔던 포획자들이었던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아주 오랜 그 목표가 있거든요. 복수하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살아요 라고 어린 펭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존재를 오롯이 품으면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나는 나, 너는 너, 우리는 여기까지 라고 선을 딱 긋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입니다. 노드는 결국 어린 펭귄을 바다로 데려다 줘요. 치쿠와의 약속을 지킨 거죠. 그리고 이제 너의 바다로 나아갈 때야. 나를 떠나서 너의 바다로 나아갈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노든 곁에 남을 거예요. 어차피 흰바위 코뿔소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데 그럼 내가 흰바위 코뿔소가 되죠. 또 다른 흰바위 코뿔소가 되죠. 뭐 봐봐요. 나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든이 녹색 숲을 가리키면서 나의 바다는 여기야. 너의 바다는 다른 곳에 있어. 라고 또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펭귄은 노든을 떠나가고요. 자신의 바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유아적인 태도이거나 퇴행적인 태도, 성인답지 않은 태도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저에게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의지라면 그런 의지는 한 인간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성장한 인간은 또 다른 인간에게 의지처가 되어주고 또 다른 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연쇄작용,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울게 되는 책, 읽을 때마다 뭔가 하나씩 깨닫게 되는 책,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던 책, 로리 작가의 긴긴 밤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거 말고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하는 여성, 그러니까 스스로 벌어서 나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삶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도 제가 최근 들어서 좀 바꿨어요. 여성이 경제권을 갖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 생활을 내가 책임지는 삶, 그런 삶은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한 인간이 지닌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지닌 뭐 존엄이나 그 주체성은 돈을 버냐 안 버냐 이걸로 딱 재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서로의 어떤 커리어 디벨롭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서로 뭐 꿈을 꾸고 이랬던 저의 선후배들 혹은 저의 뭐 동료들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해서 주부로 또 아내로 엄마로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오롯이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을 일종의 어떤 삶의 퇴보 내지는 정체로 제가
제가 여겼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한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납득할 만한 나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내 스스로 내 목소리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밤에 우리 영혼은 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인데요. 마음 잡고 읽으면 한 2시간, 3시간 만에도 읽을 수 있는 짧은 소설이고 쉽게 아주 읽히지만 결코 그 내용은 쉽지 않은, 가볍지 않은 그런 소설이거든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한번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주인공 루이스가 이미 죽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결국에는 그녀의 어떤 자질들에 감탄하게 됐죠. 루이스가 말했다. 분명한 내적 지향을 지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남들 생각에 구애받지도 않고 우리가 결혼하고 초기에 퍽 가난했는데도 직업을 원하지 않더군요. 자신만의 의견이 있었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이 구절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아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구절 같아요. 가난했는데도 직업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 게으르다거나 혹은 남편에게 경제권을 의지하면서 뭔가 의존적으로 살았다거나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루이스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한 내적 지향을 지니고 있었다. 자신만의 의견이 있었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다. 그 과정에서 직업을 갖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게 말이 되나? 뭔가 좀 무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버냐 안 버느냐, 이거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분명한 어떤 내적 지향과 내적인 논리를 가지고 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 거기에 한 인간의 주체성과 독립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의 죽은 아내가 딱 그런 사람인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스스로에게 또 뭐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을 그런 식의 어떤 기준으로 단편적으로 바라본다 할지 판단한다 할지 이제 더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제가. 오늘은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에 누군가를 또 만나고 사랑하게 된다면 의지를 좀 해보고 싶네요. 이세라의 사생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